코빗이 최근 시작된 암호화폐 약세장의 종료 시점을 4분기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기조에 맞춰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문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사례처럼 암호화폐 관련 기준을 마련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나무가 증권플러스에서 업비트 보유 암호화폐 연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가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체납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체납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뱅크사인을 새로운 신원 인증 서비스인 분산 아이디 신원 증명 플랫폼으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만 참여하던 블록체인 업무를 금융 분산 아이디 신원 증명 플랫폼으로 전환했습니다. 효성 아메리카가 곧 출시될 앱스토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비트코인 포스 업체인 디지털 민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15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국내 주요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의 기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업권법 발의안의 13개, 그리고 유럽연합인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법안 등을 참고해서 만든 건데요. 기초안은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 3인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최근 시작된 암호화폐 약세장의 종료 시점을 4분기로 전망했습니다. 코빗사나 코빗 리서치 센터는 크립토 윈터의 회복 요인과 회복 시점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크립토 윈터를 비교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요인을 점검했고 시장 기대치에 따른 크립토 윈터 종료 시점을 전망했습니다. 코빗 리서치 센터는 연준 기준금리, 물가 상승률, 비농업 고용자 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등 이 4가지 지표를 통해서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완화가 4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요. 이로 인해 회복 시점이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기조에 맞춰서 4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문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암호화폐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는 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를 방문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테라 사태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며 민생 정당의 면모를 부각한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대급 인플레 또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정부가 이 해외 사례처럼 암호화폐 관련 기준을 마련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나무가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에서 업비트 보유 암호화폐 연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앱 하나로 12개 증권사 주식 투자 현황뿐 아니라 이 암호화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서 증권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업비트와의 정보 연동으로 암호화폐 종목 검색 그리고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업비트와의 연동 범위를 점차 넓혀서 지난 5월에는 암호화폐 관심 종목 추가 기능을 도입했고 이번엔 업비트 보유 종목 연동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돕고자 업비트와의 연동 범위를 넓혔다면서 주식과 암호화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서 증권 플러스를 지속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가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체납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도로공사 부경본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체납된 통행료를 징수하는데요. 이는 고액 또는 상습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권에 대해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까지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중지시키는 점에서 금융자산 압류만큼이나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부경본부는 암호화폐 압류와 동시에 체납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 통행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압류가 즉시 해제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해 체납 통행료 지불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 압류만 하지만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서인 뱅크사인을 새로운 신원 인증 서비스인 분산 아이디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뱅크사인을 분산 아이디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확장함으로써 은행만 참여하던 블록체인 업무를 금융분산 아이디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전환했는데요. 이에 따라 17개 뱅크사인 3가 은행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등으로 참가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뱅크사인을 분산 아이디 신원 증명 플랫폼으로 전환해서 기존의 뱅크사인 인증서는 뱅크 아이디로 통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분산 아이디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재탄생한 금융 공동 블록체인은 신원증명 발급기관과 또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금융 공동 플랫폼으로 더 다양한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효성그룹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가 곧 출시될 앱스토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효성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약 17만 5천 대의 ATM에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즉시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성아메리카는 미국 비트코인 포스 업체인 디지털 민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돈 와이퍼 디지털 민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효성 아메리카는 미국 최대 ATM 제조업체로 암호화폐 구매 기능이 추가되면 효성 아메리카의 현금 지급기와 ATM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효성 아메리카의 현금 지급기나 ATM이 디지털 민트의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어음 결제, 수표 현금화, 포스 구매 등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가 하락 등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